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전기차 시장. 정말 복잡하고 또 기회가 많은 곳이죠. 네, 맞습니다. 리치아이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사를 보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정말 치열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핵심 전략들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정보 나열보다는 실제적인 생존 지침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중국 EV 시장이 사실 단순한 판매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랄까,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방향을 결정짓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경쟁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네. 오늘 저희가 주목할 건 크게 네 가지인데요. 현지 파트너십, 그리고 규제 문제, 또 혁신 속도, 마지막으로 현지 정체성, 이렇게요. 네 가지. 좋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파트너십.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손만 잡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포드가 CATL하고 손잡은 거요.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뭐 그런 차원은 아니죠. 네, 맞아요. 그게 포드의 진짜 성공 요인은 CATL의 LFP 기술, 이걸 먼저 알아봤다는 데 있어요. 전략적인 거죠. 선견 지명이 있었군요. 네, 단순히 이게 싸져가 아니라 중국 대중시장에서는 가격이랑 안전성이 중요할 거다, 이걸 본 거예요. 반면에 르노가 둥풍이랑 실패한 걸 보면요. 이게 파트너십이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제휴가 아니라 네. 현지 시장에 맞는 제품을 같이 계속 만들어내고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냥 이름만 빌려서는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테슬라랑 바이두 협력도 마찬가지예요. FSD 기능을 그냥 번역만 한 게 아니라 중국의 그 복잡한 도로망하고 데이터 규제, 이걸 넘으려면 바이두 같은 현지 전문가가 꼭 필요했던 거죠. 그렇군요. 파트너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엔 중국 정부의 규제라는 또 다른 산이 있잖아요. 이게 참 양날의 검 같은데 맞아요. 기회이면서도 엄청난 부담이죠. 포드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했을까요? 포드는 좀 영리했어요. 자신들 제품 개발 방향 자체를 중국 정부 정책 목표에 맞춘 거죠. 예를 들면 배출가스 줄이기, 안전기준 강화, 이런 거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간 거군요. 네. 그리고 정부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반대로 혼다 같은 경우는 좀 내연기관에 집중하다가 초기 EV 지원책을 놓쳤거든요. 타이밍을 놓쳤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뒤처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중국 시장에서는 규제 변화 흐름을 잘 읽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정말 변화무쌍한 시장이네요. 특히 그 혁신 속도요. 이건 뭐 따라가기 벅찰 것 같은데요. 그렇죠. BYD나 NIO, 리오토 이런 현재 업체들 보면 정말 무섭게 치고 나오잖아요.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버텨내나요? 여기서 이제 각자 생존 전략이 확 드러나는 거죠. BYD처럼 부품 대부분을 직접 만드는 수직 통합, 이걸로 속도란 비용을 다 잡는 곳도 있고요. 네. 폭스바겐은 아예 중국 안에다가 혁신 허브를 만들었어요. 시장 변화에 바로바로 반응하려고요. 현지에서 직접 개발하는군요. 네, BMW가 중국 소비자만을 위한 5 시리즈를 내놓은 것도 좋은 예고요. 현지화죠. 테슬라나 BMW처럼 또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차별화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고요. 핵심은 정말 쉴 새 없이 혁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기존 자동차 산업의 상식을 그냥 뛰어넘어요. 와, 기술 혁신만으로도 정말 벅찬데 이게 끝이 아니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우디나 캐딜락이 배달기사들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했다는 거요. 그건 좀 흥미롭던데요. 기술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현지 정체성 구축,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차량 안에 노래방 기능 넣어달라, 마사지 시트, 이런 요구들이 나오는 걸 보면요. 이저 시장이 정부 보조금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취향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노래방 기능이요? 네. 아우디나 캐딜락 캠페인은 단순히 물건 파는 걸 넘어서 그 현지 문화하고 소비자 감성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네. 그냥 겉핥기식 마케팅이 아니라 정말 그들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걸 좀 정리해보면 결국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현명한 파트너를 잘 찾고
규제 환경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멈추지 않고 혁신하고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현지화. 이 네 가지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말 중국은 단순한 시장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점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중국 EV 시장에서 통하는 이 전략들 있잖아요. 이게 머지않아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체에 어떤 성공 공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중국에서의 성공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중국의 그 노래방 시스템처럼 특정 지역 소비자의 독특한 요구가 혁신을 만들어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세계 다른 지역의 고유한 필요나 문화 속에서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혁신이 숨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